전 세계는 지금 K로 시작되는 세 글자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그 모든 것의 시작엔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그리고 우리가 만든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한류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이 모든 건 드라마 한 편에서 시작됐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이게 한류의 시작이 될 줄은. 스크린 속 낯선 언어와 낯선 풍경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다른 세상의 문을 열 줄은요. 이 모든 건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그저 한 편의 이야기였을 뿐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전 세계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하얀 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 강원도 춘천의 남이섬, 말없이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서 한류라는 이름 없는 이야기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그 순간, 겨울 연가는 그렇게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2002년 일본 NHK에서 이 드라마가 방영되었을 때 사람들은 처음 보는 언어, 처음 듣는 음악,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나라, 한국의 설렘과 그리움을 동시에 느꼈죠. 그저 TV 속 이야기였을 뿐인데 드라마가 끝난 후 남이섬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이 연 20만 명을 돌파하며 폭증했고 춘천은 그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윤사마라는 애칭으로 불린 배우 배용주는 당시 일본 백화점 굿즈 매출 1위를 차지했으며 그의 팬클럽 회원 수는 일본 내에서만 30만 명을 넘어섰죠. 이러한 열풍은 일본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홍콩, 대만, 중국 등지에서도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한류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감성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드라마 속 배경이었던 춘천역, 강촌, 소양강댐 등은 이제 단순한 장소가 아닌 사랑과 기억의 공간이 되어 수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이건 단지 드라마의 인기를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추억이 한국이라는 이름과 연결된 순간,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한류의 씨앗이 조용히 심어진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렇게 세계를 향한 한국 문화의 첫 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아직 이름조차 없던 한류는 그 겨울, 춘천에서 봄처럼 피어났습니다. 그 겨울, 남이섬에서 시작된 작은 설렘은 시간이 흐르며 더 큰 바람이 되어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다시 한번 거세게 일으킨 것은 궁중 요리와 따뜻한 인간애를 담은 한 편의 드라마, 대장금이었습니다. 2003년 또 한 편의 드라마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대장금 작은 궁중 수락관에서 시작된 한 소녀의 이야기는 생각지도 못한 곳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장금이라는 한 소녀는 음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의술로 생명을 구하며 정성으로 세상을 바꾸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왕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의녀가 되어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장금이의 모습은 한국의 전통 음식과 한복, 궁중 문화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전 세계에 전했습니다. 그 따뜻한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중동의 사막까지 닿았습니다. 2005년 이란에서 방영된 대장금은 최고 시청률 80%를 기록하며 국가 전체를 하나로 묶어버린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라마단 기간 온 가족이 하루의 단식을 마친 후 대장금을 보기 위해 TV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그 시간 수많은 이란 가정의 거실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이란에서는 장금이라는 이름을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지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랍권 방송사들은 이후 앞다투어 대장금의 방영권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까지 한국 드라마가 사막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중동뿐이 아니었죠.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전역에서도 대장금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드라마 촬영지였던 제주도의 오설록 녹차밭과 민속촌, 경복궁은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되었고
한복 체험, 궁중 요리 체험 같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대장금은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따뜻한 호기심과 존경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비로소 한국을 전쟁의 상처를 딛고 문화로 빛나는 나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장금. 작은 수라간의 소녀가 이끌어낸 기적은 아시아를 넘어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조용하지만 거대한 한국 문화의 두 번째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한류는 더 이상 아시아만의 이야기가 아닌 세계인의 가슴속으로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가 전한 한국의 이야기 뒤로 이제는 노래와 리듬이 한국의 이름을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단 한 사람, 어린 소녀 하나가 한국 음악을 들고 세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이름은 보아. 2002년 당시 만 16살이었던 보아는 첫 일본 정규 앨범 Listen to My Heart를 발표하며 한국 가수 최초로 일본 오리콘 차트 1위에 오르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일이었어요. 보아의 노래는 언어와 문화를 넘어 한국 가수도 일본 대중문화 한가운데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증명한 순간이었죠. 일본 전국 투어, NHK 홍백 가합전 출연, 수백만 장의 앨범 판매. 보아는 어린 나이에 한국과 일본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음악으로 두 나라의 마음을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이어나갔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일본어로 유창하게 노래하고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한국 소녀의 꿈과 열정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보아는 그렇게 아시아 전체에 한국 음악이라는 이름 없는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보아라는 이름 석자는 아시아 음악 시장 한가운데 당당히 자리 잡으며 K-팝이라는 거대한 물결의 첫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보아가 열어젖힌 한국 음악의 문은 곧 5명의 소년들이 더욱 크게 넓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5명의 소년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 이름은 동방신기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지만 그들의 데뷔는 단숨에 한국 가요계를 뒤흔들었어요. 허그. 믿어요. 맑고 순수한 감성으로 시작된 그들의 노래는 10대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동방신기의 인기는 거침없이 올라갔어요. 데뷔와 동시에 각종 음악 프로그램 신인상을 휩쓸고 1집 판매량 16만 장을 돌파했어요. 팬클럽 카시오페아는 공식 등록 회원 수만 80만 명을 넘어 세계 최대 팬클럽 기네스북에도 이름을 올렸죠. 공연장과 방송국을 가득 채운 붉은 풍선, 붉은 물결은 어느새 한국 가요계의 상징적인 풍경이 되었어요. 동방신기는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탄탄한 라이브 실력과 칼군무 퍼포먼스로 진심을 노래했거든요. 그리고 2008년 동방신기는 한국 가요계에 또 하나의 전설을 남깁니다. 바로 주문 미로틱. 강렬한 퍼포먼스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 이 곡을 통해 동방신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숙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주문 미로틱은 발매 첫 해 50만 장 판매를 기록하고 골든디스크, 서울가요대상 등 주요 시상식 대상을 휩쓸었어요. 10대는 물론 20대, 30대까지 폭넓은 세대의 사랑을 받으며 아이돌을 넘어 아티스트로 인정받게 되었죠. 짙은 감성과 강렬한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무대는 당시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뜨거운 인기와 실력을 바탕으로 동방신기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도전합니다. 2005년 그들은 일본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한 켠에 걸린 작은 포스터, 몇십 명 앞에서 시작된 소규모 무대. 모든 게 낯설고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팬들과 소통했어요. 그리고 결국 2008년 동방신기는 일본 도쿄돔 무대에 오릅니다. 5만 명이 넘는 관객 앞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오가며 무대를 누볐어요. 도쿄돔을 가득 채운 붉은 응원봉의 물결은 국경을 넘어 하나로 이어진 감동이었어요. 일본 오리콘 차트 1위 달성, 아레나 투어 전성 매진, 5대 돔 투어 성공. 이 모든 기록은 한국 음악이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어요. 동방신기. 5소년이 함께 만든 꿈은 이제 국경을 넘어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동방신기가 만들어낸 한류의 거대한 물결 위로 또 다른 색깔을 가진 별들이 떠올랐어요. 2006년 5명의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조금 달랐어요. 누구보다 자유로웠고 누구보다 솔직했어요. 그 이름은 빅뱅. 데뷔 초 빅뱅은 전통적인 아이돌의 이미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힙합 비트 위에 솔직한 감정을 담아냈고 퍼포먼스보다는 음악 그 자체로 승부를 걸었죠. 그리고 모두를 놀라게 만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2007년 거짓말. 짧은 한마디와 함께 시작된 이 노래는 전국을 뒤흔드는 신드롬이 되었어요. 발매 직후 온라인 차트 올킬, 음악 프로그램 7주 연속 1위. 음원 다운로드 500만 건 이상 기록. 거짓말은 그동안 한국 가요계에서 볼 수 없었던 자유롭고 세련된 감성을 터뜨렸어요. 이어 나온 하루하루도 헤어진 연인의 아픔을 절제된 감성으로 담아내며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죠. 빅뱅은 틀을 깨는 팀이었어요. 완벽하게 짜인 퍼포먼스 대신 각자의 개성을 그대로 드러내며 진짜 자신을 무대 위에 세웠어요. 음악, 패션, 무대 매너까지. 모든 것이 신선하고 새로웠어요. 그들은 우리는 기존 틀에 맞추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던졌고 한국 가요계는 빅뱅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빅뱅은 이 에너지를 가지고 국경을 넘습니다. 2008년 일본 메이저 데뷔. 마이 헤번, 게러 게러고 같은 곡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한 빅뱅은 특유의 자유롭고 세련된 스타일로 젊은 세대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어요. 일본 오리콘 차트 상위권 진입, 아레나 투어 매진, 그들은 일본에서도 자유와 감성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어요. 빅뱅은 보여줬어요. 음악은 국경을 넘고 진심은 언어를 초월할 수 있다는 걸요. 그들의 노래는 한국과 일본을 넘어 전 세계 수많은 청춘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울림을 남기게 됩니다. 빅뱅. 5명의 자유로운 영혼이 모여 K-팝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아가 길을 열고 동방신기와 빅뱅이 세상을 울린 그 길 위에 또 하나의 기적이 태어났어요. 2013년 세상은 아직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했어요. 조금은 투박하고 조금은 서툰 7소년들이 방탄소년단 BTS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대형 기획사의 지원도 거대한 스포트라이트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학교라는 작은 감옥 속 이야기, 청춘의 외로움과 아픔, 세상의 기대에 부딪히며 흔들리는 마음까지. BTS는 가장 솔직한 언어로 자신들의 세상을 노래했어요. 그들의 노래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닿기 시작했어요. 2015년 아이니즈로 처음으로 음악방송 1위를 차지했을 때 멤버들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무대 위에서 울었어요. 그 눈물은 그동안 버텨온 시간, 포기하지 않았던 날들에 대한 답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불꽃은 전 세계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2017년 BTS는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수상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수상이 아니었어요. 한국어로 노래하는 아티스트가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움직인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 후 BTS는 빌보드 핫100 1위, 그래미 어워드 노미네이트, UN 연설, 전 세계 스타디움 투어 매진 등 수많은 신화를 써내려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늘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은 아미와 함께 이룬 것이라고요. BTS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노래로 용기를 주었고 춤으로 세상을 움직였고 진심으로 벽을 허물었어요. 러브 이어셀프, 스피크 이어셀프. 그들의 메시지는 언어를 넘어 문화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BTS 7소년이 함께 써내려간 이야기. 그것은 지금도 세상을 바꾸는 기적이 되어 흐르고 있어요.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이 세상을 울리고 K-팝이 전 세계를 하나로 잇던 그때 또 하나의 한류가 조용히 그러나 거세게 일기 시작했어요. 바로 스크린과 스크린을 넘어선 한국 콘텐츠의 이야기입니다. 2019년 영화 기생충은 세상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았어요.
좁은 반지하 방, 쏟아지는 빗물 속에서 가구 하나를 지키려는 가족의 모습. 누구나 알지만 말하지 않았던 계급이라는 낡은 사다리를. 영화는 조용히 그리고 냉정하게 보여주었어요. 세계는 놀랐습니다. 이토록 한국적인 이야기가 이토록 세계적일 수 있다니.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아카데미 사관왕. 봉준호 감독은 이렇게 말했어요. 1인치 자막의 장벽을 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 한국 영화는 그렇게 1인치의 벽을 넘어 세계 영화의 중심에 우뚝 섰어요. 그리고 2021년. 어디서나 뿌리를 내리고 다시 싹을 틔우는 풀, 미나리처럼 조용하지만 강한 이야기가 찾아왔어요. 미국 아칸소의 작은 농장, 햇빛에 반짝이는 미나리밭에서 한 가족은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희망과 좌절, 사랑과 상처가 얽힌 그 삶은 언어를 초월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윤여정 배우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무대에 섰고 유쾌한 농담 속에 이민자들의 눈물겨운 삶을 대변해 주었어요. 나는 운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다고 웃으며 말했지만 그 뒤에는 수십 년간 꿋꿋이 걸어온 한국 배우들의 노력이 빛나고 있었어요. 미나리는 한국인의 끈기와 따뜻함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었어요. 같은 해 세상은 또 한 번 놀랐어요.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사람들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소녀 로봇 앞에서 숨을 죽이며 얼어붙던 그 순간. 오징어 게임은 언어도 문화도 심지어 장르의 장벽마저 뛰어넘어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넷플릭스 역사상 최초 94개국 1위, 20억 시간 이상 시청 기록. 미국 에미상 6관왕. 죽음과 생존, 인간의 욕망과 절망을 그린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대적인 공포와 희망을 함께 느끼게 했어요. 오징어 게임은 말해주었어요.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2022년. 복수국이라는 장르의 껍데기를 넘어 인간의 상처와 치유를 그려낸 한 드라마가 등장했어요. 더 글로리. 학교폭력이라는 현실의 어두움을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오랜 상처와 복잡한 감정선으로 풀어낸 이 드라마는 전 세계 수많은 시청자들을 울렸어요. 문동은이 남긴 편지 한 장, 떨리는 손으로 적은 복수의 다짐은 언어를 넘고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더 글로리는 단순히 통쾌함을 넘어서 어떤 아픔은 치유되어야만 진짜 복수가 완성된다는 것을 섬세하게 보여주었어요.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이제 한국 콘텐츠는 한국적인 것을 넘어 인간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거리를 넘어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심어지고 있어요.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세상을 울려온 이야기들. 그 끝에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어요. 왜 한국일까? 왜 이 작은 나라의 이야기에 우리는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까? 한국은 늘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어요. 전쟁의 폐허를 딛고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아픔을 이겨내는 법을, 상처를 껴안는 법을,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한국의 이야기는 거창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앞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였어요. 한국의 드라마는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고 한국의 음악은 흔들리는 청춘들의 심장을 두드렸어요. 한국의 영화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고 있는 아픔과 희망을 담아냈어요. 우리가 건넨 이야기는 누군가를 압도하거나 가르치려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저 나도 너와 같아 너의 아픔을 이해해야 하고 조용히 손을 내미는 이야기였어요. 한국은 작지만 그 작은 땅 위에서 수많은 꿈과 눈물, 사랑과 희망이 자라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을 그대로 머무르게 하지 않았어요. 넘어지고 깨진 자리에서 다시 희망을 피워냈어요. 모든 어려움을 우리는 스스로 기회로 바꿔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세상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한국인가? 그 답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진심으로 노래했고 진심으로 이야기했으니까요. 세계가 인정한 문화 강국.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복을 입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을 동경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닙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세계가 사랑하는 문화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높이 소리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가슴속 진심을 노래하고 서툴지만 따뜻한 손을 내미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작은 나라 하지만 그 어떤 대륙보다 깊고 넓은 꿈을 품은 나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진심은 통한다는 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한복을 입고 거리를 거닐고 따뜻한 한 그릇의 국밥에 마음을 데우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하나의 나라를 넘어 세상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입니다. 한류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또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세상은 이제 한국이 일으키는 작은 움직임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시작된 작은 파동은 이제 거대한 물결이 되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꿈이, 당신의 열정이,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가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내일을 향해 걸어갑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조용히 그러나 거세게. 우리는 한국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화려한 수식어 없이 진심 하나로 세상을 울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진심을 잃지 않고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울림이 되어 전해질 거예요.